구독자 여러분, 지금 미국과 한국 사이에 아주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고 그 현장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어떤 결정이 내려졌는지, 또 이 회담이 한반도와 글로벌 산업에 어떤 파장을 미쳤는지 오늘 저와 함께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되는 이슈들만 가득 담았습니다. 먼저 가장 큰 관심이 쏠렸던 한미 정상회담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는 가운데 백악관을 찾았습니다. 회담 전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수사 문제를 언급하며 날을 세우던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우려가 컸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철저히 준비된 모습으로 회담을 주도했습니다. 실제로 양 정상의 대화는 예정 시간을 넘겨 진행됐고 분위기 역시 웃음이 넘치는 화기애애한 장면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회담이 기대 이상이었다고 평가했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격려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경제 협력에 방점이 찍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은 굳건한 동맹을 통해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뤘다며 앞으로 안보뿐 아니라 경제와 과학기술까지 아우르는 동맹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의 선박을 사랑한다고 직접 말하며 한국 조선업에 대한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미국 조선업에 거대한 투자를 예고했거든요. 하나그룹은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필리조선소에 무려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6일 직접 필리조선소를 방문해 현장을 시찰했고 국가안보 다목적선 스테이트 오브 메인의 명명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축사에서 한국의 조선업이 미국 조선업 부활에 기여하는 새로운 도전의 길로 나서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죠. 이 조선소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도크를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는 한국 조선업체가 미국 해군 함정의 정비 사업도 맡게 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HD현대중공업은 계열사인 HD현대미포를 흡수합병하고 오는 12월 새로운 통합법인으로 출범합니다. 미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 합병 규모는 55억 달러로 평가되고 있어요. 미국이 제안한 마스가 MASGA라는 조선 협력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이 같은 미국 조선업 투자가 다른 나라들, 특히 중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홍콩 SCMP에 따르면 중국 조선업계에 약간의 충격은 줄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여전히 저렴한 인건비와 철강 가격을 바탕으로 신흥국 수출에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비핵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이에 대해 북한은 매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 대통령의 발언은 허망한 망상이라고 표현했고 우리의 핵정책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AFP와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들은 이번 북한 반응이 상당히 날카롭고 거친 어조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 위원장과의 재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북미 대화 재개를 희망한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국이 북한에 제시할 실질적 카드를 갖고 있지 않아서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편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뤄지지 않았지만 조심스럽게 제기된 이슈 중 하나는 주한미군의 대만 개입 문제였습니다. SCMP 보도에 따르면 한국은 이 부분에 대해 난색을 보였고 미국도 공식 의제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관련된 논의는 수면 아래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까지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는 분위기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교는 단지 정치적인 이벤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한 외평채 발행도 검토 중이고 이는 이번 회담이 글로벌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그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우려 속에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한국 수출은 미국의 관세 인상으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어 경제 전반에 걸친 긴장감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변화도 눈에 띕니다. 한국은 초중등 교육법 개정을 통해 내년 봄부터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고 1984년 프랑스로 강제 입양된 김유리 씨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며 인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가장 흥미로운 뉴스 하나 알려드릴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쓴 펜을 칭찬하자 한국의 문구주 주가가 무려 60%나 폭등했습니다. 바로 그 펜은 제나일이라는 회사의 수제품이었고 봉황 문양까지 새겨진 고급 펜이었다고 하네요. 이런 게 바로 정상외교의 숨은 재미 아닐까요? 끝으로 한류 소식도 빠질 수 없겠죠. 넷플릭스에서 애니메이션 뮤지컬 영화 K-팝 데몬 헌터스가 무려 2억 3,600만 뷰를 기록하며 역대 최다 시청 영화 1위에 올랐습니다. 박물관 앞에는 이 영화 속 미나 소품을 사려는 외국인 관광객이 줄을 서는 모습까지 보였고 한국 관광 산업에 다시 한번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소식 어떠셨나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지만 공통된 키워드는 바로 협력과 전환이었습니다. 글로벌 외교의 한복판에서 한국이 보여준 존재감과 전략들, 앞으로도 계속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세요. 다음 소식도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